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일요일 고영신의 시사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윤미향 의원에 대한 검찰 소환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윤미향 사건을 1개월여 동안 수사해온 서울 서부지검은 정의연 관계자와 주변 인물들을 줄줄이 소환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압수물 조사, 관계자 소환, 그리고 계좌 추적 등을 통해서 기부금 횡령 유용, 사기, 배임 등 각종 혐의를 입증할 사실관계 수사를 마치고 최종적으로 윤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국회의원 배지를 방패 삼아서 버티기를 하고 있는 윤 의원에 대한 숨통을 바짝 조이고 있는 형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속 철저한 수사 지시에도 불구하고 한때 수사가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이면서 윤미향 사건이 흐지부지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받기도 했는데요. 무엇보다 청와대와 민주당 등 여권이 윤석열 몰아내기와 한명숙 구하기, 그리고 윤미향 지키기라는 내부 방침을 정해놓고 검찰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 공세를 펴고 나서자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관측이 제기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협력 지시, 이해찬 대표의 함구령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법무장관 그리고 민주당 친문 의원들이 노골적으로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좋은 공세를 펴고 나선 배경에는 검찰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여권 실세, 뇌물수수 의혹이 불거진 라임 사건, 그리고 윤미향 의원 사건 수사를 봉쇄하기 위한 저희가 숨어 있다는 것이 검찰 안팎의 시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부지검 서지석 형사 4부장 아주 뚝심이 강한 것 같습니다. 윤미향 사건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수사를 착착 진행해 왔으며 윤미향 소환이라는 총창령만 남겨놓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윤미향 수사는 세 갈래로 이렇게 진행되어 왔는데요. 첫 번째, 정대협과 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은 지난달 26일과 28일 그리고 이번 달 22일, 26일에 정의연 회계 담당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서 네 번째 조사를 벌인 끝에 수십억 원의 회계장부 누락 전모를 거의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의연의 전신이자 현재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운영주체인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 정대협 회계 담당자도 지난 4일 첫 조사에 이어서 23일에도 재소환해서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회계장부상의 누락, 오기, 횡령 착복 의혹 등과 단체 활동 내역 전반을 조사했으며 정의연의 외부 회계 감사 조사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둘째는 안성 쉼터 의혹 수사입니다. 검찰은 시세가 4억 원 안팎인 안성 쉼터를 7억 5천만 원의 고가에 매입한 뒤 다시 4억 2천만 원에 헐값 매각하는 과정에서 횡령 내지 배임 등 위법성 여부가 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안성 쉼터와 쉼터 건설업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서 대표 김모 씨에 대한 소환 조사, 그리고 쉼터 매입자, 지역 부동산 중개인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관련자에 대한 계좌 추적도 벌여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셋째,
정의연, 정대협이 돌보거나 장례를 치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가족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입니다. 숨진 마포 쉼터소장 손영미 씨에 대한 횡령 의혹과 윤미향 배우설을 제기한 바 있는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양아들 황선희 목사 부부를 지난 16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긴 할머니가 매달 받은 정부 보조금을 지난 6일 숨진 마포 쉼터 소장 손영미 씨가 어떻게 관리했으며 길 할머니의 돈이 어디로 빠져나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길 할머니의 소유 돈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오늘 길 할머니가 2017년 국민성금으로 받은 1억 원이 입금된 지 불과 1시간 만에 통장에서 전액이 빠져나갔다고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정의연과 숨진 손 씨 측은 길 할머니가 받은 1억 원 가운데 5천만 원은 정의연에 다시 기부하고 나머지 1천만 원은 양아들 황 목사에게 보냈다고 해명을 했는데요. 나머지 4천만 원은 누가 어떻게 처분을 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기부 당시 치매를 앓고 있던 길 할머니는 정의기억연대 마포 쉼터에 몸을 의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양아들 황선희 목사의 인천 자택으로 거소를 옮긴 그런 상황입니다. 조선일보는 길 할머니 통장 내역을 확인한 결과 길 할머니 계좌에는 2017년 11월 22일 오전 10시 52분 정의기억연대 이름으로 1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주는 위로금 1억 원을 받지 않는 대신 정의연이 국민성금으로 모아준 돈입니다. 그런데 그 1억 원은 곧바로 22일 당일 오전 11시 56분 그러니까 거의 1시간 뒤에 4차례에 걸쳐서 전액 출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5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5천만 원, 2천만 원, 2,500만 원은 계좌 이체되었습니다. 1억 원 성금 외에 다른 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부와 서울시 등이 길 할머니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하면 당일 곧바로 350만 원 내지 380만 원씩 현금 인출된 내역도 함께 확인이 되었는데요. 검찰이 이 돈의 행방도 수사해서 계좌 이체된 돈의 사용처를 밝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마포 쉼터 손영미 소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바로 길 할머니의 양아들 황선희 씨 측이 길 할머니의 돈에 대한 사용 내역 그리고 계좌 전부 이런 것들을 밝히라고 독촉을 하면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손영미 씨가 그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을 했는지 아니면은 다른 쪽으로 말하자면 황선희 씨의 딸이 SNS에 올린 대로 그 배우가 윤미향 아니겠느냐는 의문을 제기를 했는데 과연 그 돈이 혹시 윤 의원 쪽으로 흘러갔는지 이런 문제들도 명확히 밝혀야만이 국민들의 의혹도 씻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길 할머니 외에 지난 17일에는 고 이순덕 할머니의 딸을 소환 조사했고 22일에는 고 안점순 할머니 조카를 방문 조사했습니다. 이 부부는 윤미향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돌아가신 뒤 윤 의원 개인 명의 계좌로 부의금과 장례 후원금을 받아서
사용했기 때문에 장례비 외의 남은 돈의 사적 유용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윤병원을 소환해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조사만 하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때문에 소환 일정 등에 대해서는 일체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소환 시기를 다각도로 조율하고 있으며 7월 3일에 임시국회가 끝나는 점을 감안해 임시국회 폐 직후 윤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이 윤 의원을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가 최대 관심사인데요. 현재 수사팀은 횡령, 배임 의혹 등이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구속이 확정되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앞세워 출세 가도를 달려온 윤 의원 개인의 명예와 도덕성뿐만 아니라 정대협과 정의연의 명예와 향후 시민운동 지속 여부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 7월 임시회기 중 윤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윤 의원 보호에 열을 올렸던 여권 내 기류로 미루어서 다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과연 체포동의안을 허용해 줄까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방탄국회가 되지 않겠다는 게 정치권, 특히 여의도 안팎의 관측입니다. 준사법기관의 수장인 검찰총장에 대해 수준 이하의 저급하고 추잡한 공격을 퍼붓고 있는 여권의 아나무인 오만 방자한 행태로 미뤄볼 때 무슨 짓을 하고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순순히 176석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과연 순순히 의결해 줄지 여부도 짐작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더니 힘없는 우리 같은 백성들은 권세를 틀어준 친문 권력자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벌이는 힘자랑 완장쇼에 마음이 조마조마하기만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